일본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짐 로저스가 사라진다라고 한 의미는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어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전락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4일부터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본의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모든 전기기기 메이커가 타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기기기 메이커가 일본 정부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졌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부에 직접 방문해 일본에서 도계자라고 부르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짐 로저스가 말한 일본은 사라질 것이다 의 의미가 아닌 실제 일본의 땅이 물리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지반 침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산케이 신문은 일본 국토지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태평양 연안 각지에서 대규모의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사카 반도의 경우 지진 이후 최대 116cm가량 침하됐고 이와테현 77cm, 후쿠시마현 50cm, 이바라키현 46cm, 지바현 15cm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레이트의 비틀림이 남북으로 약 400km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피해가 더 컸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반 침하가 명확하게 증명되는 사진들이 일본 전역에서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이러다 정말 일본이 침몰하는 것 아니야? 일본을 떠나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은 일본의 국제공항들이 지반 침하로 바다에 잠기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994년 개항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공항 중 하나로 해안으로부터 5km 떨어진 바다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당시 해안으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세우면 지반 침하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해안으로부터 5km 떨어진 곳에 공항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세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감행한 환경 파괴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인공섬 바다벽 안쪽은 3개의 산에서 2100만 톤의 흙을 파내어 바다 밑바닥 위로 30m 높이의 토양을 채워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간사이 공항을 개항했을 당시보다 이미 8m나 가라앉은 것인데요. A 활주로는 연간 6cm, B 활주로는 연간 30cm씩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라도 오면 간사이 공항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 완전히 잠겨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이 사진은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을 때 폭우로 침수된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의 사진을 일본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것인데요. 내가 사는 오사카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간사이 공항이 사라졌다 라고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간사이 공항 건설을 위한 바다벽 건설에만 1조 원을 들였고 토목공사 비용은 수조 원, 전체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태풍이 올 때마다 바다에 잠기는데도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해 예산은 1000조 원으로 한국의 2배 정도지만 보시는 것처럼 230조 원 이상의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36.6%로 미국의 2배, 중국의 4배, 유럽의 3배, 한국의 6배가 넘는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무리하게 찍어낸 최악의 결과물인 것이죠. 간사이 공항은 일본 서부의 관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등 이 일대 관광과 물류를 책임지고 있고 반도체나 광학기기 등의 수출, 의약품 수입 등 무역의 핵심 거점인데요. 지난해 국내선 이용객 690만 명, 국제선 이용객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빠른 속도로 바닷속으로 잠겨버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덕도에 한국의 신공항 건설이 결정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지난달 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총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다른 대안이었던 김해공항은 안전 관련해 일정 부분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2002년에 운항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129명이 돌아가시기도 했다.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역 수건처럼 있었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 물류 기지 역할을 하는 동남권 관문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했다 전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인공섬을 세워 설치하려 했지만 계획을 바꿔 가덕도 섬 위에 활주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인공섬 위에 지은 일본 간사이 공항이 해마다 지반 치마로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간간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한 것이죠. 일본 국민들은 일본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할 때도 신칸센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시노사카역에서 도쿄역까지의 신칸센 가격은 14만원, 도쿄역에서 하카타역까지는 22만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공항을 경유하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일본의 간사이 공항 이용객을 한국으로 흡수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인 속도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일본을 찾았던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도 한국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집약된 프로젝트로 각 가정에는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 스마트밴드가 설치되어 있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병 가능 질병을 예측해 병원 방문이 필요하면 즉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상주하는 웰니스 센터에서 지역 협력 병원과 연계한 서비스 및 건강 식당 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빗물을 활용하는 스마트팜을 운영해 샐러드와 채소, 토마토 등 먹거리를 키우고 재배한 작물은 스마트빌리지 입주자를 위해 활용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동 분류해 로봇이 수거하고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를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모조리 빼앗기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스가 총리도 일본 총리가 지내야 하는 이 총리 관전의 총리 거주지에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가족들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듯이 일본도 총리 관저에 머무르는 것이 정상인데 귀신이 나온다 라는 귀신 출몰설 때문에 아베에 이어 스가가 총리 관저에 입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는 귀신 출몰설에 대해 모시오리 전 총리가 귀신의 다리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이누카이 스요시 당시 총리가 해군 장교들의 피살된 5.15 사건이 발생했고 또 몇 년 뒤에 육군 파벌 장교들의 쿠데타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7개 도도부 현 전체에 대해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 한정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는데 이들 지역 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일본 열도 전역으로 긴급 사태 선언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긴급사태 적용 기간은 앞서 선언한 7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6일까지다. 긴급사태 선언 전과 비해 지난 15일 도쿄의 시부야역, 요코하마역, 오사카역 등에선 인파가 크게 감소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6일 기준 일본 코로나19 확진자가 9,0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확진자 712명을 합하면 일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9,717명이다. 한국은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가 1613명으로 일본보다 많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20여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따라 조만간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한국 내 감염자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너 몰린 아베 3차 대전 핵전쟁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최근 아베 총리를 연담했던 일본의 원로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전하면서다. 두 사람이 만난 10일은 아베 총리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한 7일로부터 사흘 지난 시점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바이러스 확산이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에게서 이 발언을 들은 다하라는 평시의 발상으로부터 전시의 발상으로 전환해 긴급 사태 선언 발령을 결단했다고 분석했다. 다하라가 아베 총리에게 긴급 사태 선언 발령이 늦어진 이유를 묻자 아베 총리는 대부분의 강요들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하더라도 외출 자제 요청에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럴 때 벌칙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전후 일본의 체제다. 그것을 한다면 악정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다하라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다.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한 41%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달보다 7%포인트 상승한 47%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지지한다보다 높은 건 요미우리 조사에선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도쿄도 등 7개 광역단체에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NHK와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광역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와 상업시설 등 일부 시설의 휴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16일 밤 발표될 전망이다. 한재난 지원금 논란처럼 지지율 하락 아베도 현금도 쏜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인 14일 청와대와 여권이 일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언급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신조내각과 자민당이 현금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나서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조 중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14일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른 추가 경제 대책으로 소득 제한을 두고 국민 한 명당 일률적으로 10만엔의 현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결정한 108조엔 규모의 신종 코로나 경제대책에서 가계 수입이 줄어든 세대에 30만엔을 지급하는 생활지원 임시급 부금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지원금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너무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니카이 간사장이 세대별로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제안은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신종 코로나 대응이 낙제춤을 받으면서 내각 지지율이 폭락한 시점에서 나왔다.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한 41%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달보다 7%포인트 상승한 47%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지지한다보다 높은 건 요미우리 조사에선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자민당 간사장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률적인 현금 지급안을 언급하기 어려운 게 일본 정치의 구조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에 놀란 자민당 수뇌부가 이미 정부와의 사전 조정 작업을 끝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5일 열린여당인 공명당은 한술 더 소득 제한 없이 국민 한 명당 10만엔을 일률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아베 총리는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지율 하락이 뚜렷해지자 일본 정부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세대에 대한 30만엔 현금 지급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하는 세대주의 수입이 얼마나 줄었느냐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를 시작했다. 아베 정부가 민심 위반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현금 동원 카드를 꺼내던 셈이다. 아베 코로나19 대응 늦지 않았다. 늑장 대응 여론 반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늑장 대응 비판 여론에 늦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